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을 사용해서 문제 행동을 멈추고 이후에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만 보상을 함으로써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이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 과연 정말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용 트라우마 관련한 가장 과학적이고 검증된 지식과 트레이닝 방법을 전해드릴 미용 트라우마 완전 정복 시리즈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1편부터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용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하여 둔감화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강아지들이 미용에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조형하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혐오 자극과 간식 보상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이런 밸런스드 트레이닝, 믹스드 트레이닝이라는 개념들이 매체를 통해서 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근거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보호자님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솔깃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데요. 교육을 할 때에는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고 강아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을 사용해서 문제 행동을 멈추고 이후에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만 보상을 함으로써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이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과연 정말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이 방법이 그 뒤에 뒤따라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악영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혐오 자극을 사용하는 방식의 트레이닝도 강아지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혐오 자극과 간식 보상을 함께 사용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혐오 자극만 사용하는 방법보다 미용 트라우마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드는 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전적 조건화를 떠올려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먹이를 사용하는 동안에 혐오적인 자극이 뒤따라왔을 때 강아지가 이 먹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연결하게 됨으로써 향후에 문제를 한 번 더 꼬아버리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 보다 많은 감정과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먹이를 먹고 있는 과정에서 고통이 주어지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그 행동은 아니고 이 행동이 맞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먹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 혐오스러웠던 경험을 먹이 자체와 연결해버림으로써 먹이를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먹이를 보고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한 번 더 문제가 악화되어서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혐오 자극과 먹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 방식만큼은 여러분들이 부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반려견에게 처벌을 사용하는 방식의 훈련 방법은 준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반려견의 삶의 질과 스트레스 수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또한 밝혀진 상황인데요. 이 실험에서 혐오 자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한 개들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동물이 보이는 행동 역시도 많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훈련 방법에 따른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유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상 기반의 훈련을 통해서 개를 가르쳤을 때 보호자와의 보다 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이 애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보호자와 분리불안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문제를 멈추기 위해서 개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미용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 어떤 특정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특정 행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 특정한 행동의 빈도나 강도수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가 미용 교육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앞서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 강아지들은 양치하기, 커트하기 이러한 미용과 관련한 모든 행동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 힘들어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물거나 발버둥 치는 행동 대신에 턱을 대고 기다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문제 행동을 수정한 것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긍정 강화, 긍정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이렇게 총 4분면으로 특정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나누게 됩니다.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긍정과 부정, 강화와 처벌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긍정강화 교육이라고 할 때 이 긍정이라는 의미가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강화 교육은 무조건 강아지를 칭찬만 하는 거고 강아지한테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간식 주면서 우쭈쭈하는 교육이야 라고 좀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조작적 조건화에서 이야기하는 긍정과 부정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무언가를 더한다, 긍정, 무언가를 뺀다, 부정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동물이 특정 행동을 하였을 때 어떤 자극이 더해졌는가, 빠졌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와 처벌의 개념은요.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처벌은 특정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긍정과 부정, 강화와 처벌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긍정 강화, 긍정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이 네 가지 중에서 긍정 강화 먼저 개념을 살펴볼까요?